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쌤하고 원격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증산작용인데요. 교과서 증산작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 공부했었거든요.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번 스스로 확인 130쪽입니다. 페이지 130쪽 펼쳤죠? 시작합니다. 1.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빛세기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었죠. 0.1%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다음 2번 갑니다. 광합성량은 빛세기와도 관계 있었습니다. 어떨수록 증가한다? 셀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얘도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죠. 자, 그래프 기억하고 있나요? 네. 자, 위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하세요.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교과서 함께 했었습니다. 건너뛰고 두 번째 열쇠 갑니다. 두 번째 열쇠 온실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온실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뭐와 관계되죠? 저 온도와 관계되죠. 온도를 자 따뜻하게 일정하게 높게 유지하면 물론 40도 이하죠. 자, 뭐가 활발해진다? 광합성이 활발해짐으로 자,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온실안은 항상 식물의 그 특징에 따라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자, 이상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세 가지, 빛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또 하나는 온도. 자, 그래프 여러분 요 그래프 꼭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오늘은 자, 광합성에 이어서 자, 쌤이 아까 132쪽에 자, 증산작용. 자,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이까지 자, 물이 올라가는데요. 그 작용을 무슨 작용? 네, 증산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원 어떤 내용을 우리 공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증산작용을 광합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광합성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두 번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네, 어딥니까? 네, 기공입니다. 기공, 입 뒷면 구멍. 자, 그것을 이루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들의 기공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요게 오늘 공부해야 될 목표입니다. 시험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증산작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자, 이 물이 뿌리에 있던 물이 높은 잎까지 올라가는 걸까? 아마존에 가면 100m나 넘는 나무가 있대요. 자, 그렇게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도 물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길래 그 높은 곳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증산작용 개념 영상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무더운 여름, 건물도 자동차도 열기를 뿜어내는 듯한 날씨. 열기를 뿜어내는 건물을 피해 나무 주변으로 가면 왠지 더욱 시원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에도 식물의 체온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에 비닐을 씌우고 하루가 지난 뒤 확인해보면 비닐에 물방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닐봉지 안에 맺힌 물방울은 나뭇가지의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아 액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 물은 일부만 광합성과 같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대부분 증산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증산작용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므로 식물과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증산작용으로 잎의 물이 빠져나가면 잎은 줄기를 통해 물을 보충하고 줄기는 뿌리를 통해 물을 보충합니다. 이와 같이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자,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3쪽, 자, 교과서 줄 한번 긋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방금 영상에 본 것처럼 식물체 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자, 어떤 형태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네, 물은 분자가 크니까 아주 작은 알갱이인 수증기로 변해서 자, 빠져나갑니다. 잎의 어디를 통해? 기공을 통해. 자, 형광펜 줄 쳐주세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증산작용으로 물이 높은 곳까지 잎이 있는 끝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물은 또 어디에 사용돼요? 네, 광합성 비롯한 생명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 남은 물은 모두 빠져나가는 거죠. 무슨 작용을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증산작용에 대한 개념을 지금 한번 줄거어 봤는데, 자, 그럼 실제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수증기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식물체에서 자, 물이 이렇게 잎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실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편 132쪽으로 가줍니다. 해보기. 모두 펼쳤죠? 네. 자, 먼저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을 알아보자. 자, 일단 이걸 알아보려면 식물 잎이 있는 나뭇가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잎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면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도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물을 집어넣은 눈금 실린더입니다. 눈금 실린더 가나를 준비합니다. 가는 잎을 모두 따고요. 모두 따고 나는 잎을 달려있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물을 붓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무엇을 떨어뜨려 놨나요? 네, 식용유를 떨어뜨려 놨어요. 자, 이거 장치 왜 식용유를 떨어뜨려 놨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물을 그냥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물 표면에서 이 눈금 실린더에 있던 물 표면에서 자연 증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증산작용, 잎에서 수증기로 나가는 걸 지금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뜨려서 물 표면에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자연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관찰 1입니다. 자, 눈금 실린더 가와 나를 자,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일정 시간 둡니다. 자, 그러면 자, 영상대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찰 1에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눈금 실린더는 가일까요? 나일까요? 당연히 그쵸. 나가 되겠죠. 나가 자, 수면 높이가 더 낮아진다.
더 낮아진다. 자, 왜 수면 높이가 낮아질까요? 이유가 뭘까? 네, 잎에서 뭘 하게 되죠? 증산작용을 하게 되죠. 자, 아까 빨아올린 물이 자, 뭘로? 네, 수증기가 되어서 증산작용을 해서 자,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뭇가지로 자, 나뭇가지로 여기는 뿌리는 없으니까 나뭇가지 줄기로 그죠? 안으로 어떻게 된다?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면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낮아지는 까닭까지 지금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관찰 2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낮아진 잎이 달린 나뭇가지에 자, 비닐봉지로 이렇게 밀봉을 해요. 자, 밀봉을 해서 가만히 두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관찰을 하면 비닐봉지 안에 자, 이거 나죠. 비닐봉지 안에 뭐가 맺히게 된다? 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봤어요? 네. 자, 아까 나의 경우에는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뭇가지 안으로 들어간 이 물은 자, 잎으로 뭐가 되어 빠져나옵니까? 수증기가 되어 빠져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안쪽에 비닐봉지가 있으니까 이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순간 뭘로 바뀌게 될까? 네, 물방울로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상태 변화를 뭐라고 배웠어요? 액화라고 배웠었죠. 네. 그 액화가 되어서 안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죠. 이슬방울처럼. 자, 요 내용 여러분들 한번 정리 스스로 할 수 있겠죠? 못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힌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자, 힌트 줄 한번 긋고 나중에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럼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은 눈금 실린더의 높이가 낮아진 이유는 아까 말했었죠.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잎이 달린 나뭇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우면 나뭇가지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자, 증상작용으로 빠져나온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게 되면 다시 수증기는 액화됩니다. 즉 수증기는 뭘로? 네, 물방울로 아주 작은 물방울로 자 바뀌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 잎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잎에서는 이 물이 뭘로 변한다? 수증기로 변해서 자, 빠져나간다. 밖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식물체 속의 물이 자, 수증기로 변해서 식물체 속에 흡수된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자, 잎에 있는 구멍 어디를 통해 네,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올라온 물은 광합성이 필요한 물로 소비가 되고 남은 것은 모두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록 잘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산작용 자,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땅속에서 뿌리로 흡수된 물이 줄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줄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줄기로. 뿌리를 통해 물이 흡수가 되죠. 우리가 식물에 물을 주면 이때 흡수된 물은 어디를 따라 이동합니까? 네, 뿌리, 줄기. 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돼요? 잎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을 뭐라고 한다? 물관이라고 얘기해요. 물이 이동하는 관이다. 그래서 이 물관이 뿌리, 줄기, 잎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로 쭉쭉 올라가죠. 자, 올라가게 되면 자, 어디까지 도달하게 돼요? 네, 잎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자, 이까지 올라온 물은 자,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네, 광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일부 광합성 할 때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와 물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 남아요. 이 남는 것은 자, 바로 잎의 뒷면, 기공을 통해서 뭐가 되어 나간다? 네,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수증기는 매우 작은 입자라서 자, 바로 증산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줄기, 잎을 통해 수증기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식물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식물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식물에서 나타나는 효과 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잎을 통해서 수증기가 자꾸 빠져나가면 물이 부족하겠죠. 잎에도 부족하고 줄기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뿌리를 통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증산작용의 효과 1번 적어주세요. 자, 수분이 상승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적어줍니다. 원동력, 힘이 된다. 두 번째, 식물은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수분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 잘못하면 과습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식물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리죠. 왜냐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도 그만큼 빨리빨리 못 내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내의 수분량이 많을 때는 증산작용을 활발히 할까요? 잘 안 할까요? 활발히 하죠. 그래서 증산작용은 자, 체내의 수분량을 뭐 하는 효과도 준다. 조절하는 효과도 줍니다. 조절. 여러분들이 수박이라든지 뭐 물 많이 먹게 되면 어디 자주 가요? 화장실 자주 가죠. 근데 식물은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 뭐 많이 할까? 증산작용을 활발히 하죠. 활발히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은 어떻게 돼요? 과습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증산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주변의 열을 흡수합니다. 즉,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열이 필요해요. 그냥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변 열을 흡수해야 돼요. 주변 열을 뭐한다? 흡수한다. 자,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열을 흡수하게 돼요. 자, 그 결과 식물 체내의 체온이 높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막아주는 효과. 즉,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식물의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절. 또한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식물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식물 주변 온도를 자, 뭐 하는 효과가 있다?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체내의 체온도 조절하고 주변 온도도 낮춰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숲속을 가게 되면 특히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증산작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이런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식물 잎의 어디라 그랬었죠? 네, 광합성이 아니 어디라고? 네, 기공이라고 했었죠. 기공. 자, 기공은 자 식물 잎에 있는데요. 자,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 그걸 우리가 기공.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 이 말이죠. 자, 이 기공을 만드는 세포를 뭐라고 합니까? 공변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기공의 변 어디에 있다? 네, 주변에 있다 이런 말이죠. 주변에 있다. 주변. 네. 주변. 자, 그렇다면 자, 공변세포 기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관찰은 뒤로 미루고요. 일단 그림으로 자, 공변세포와 기공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노랗게 줄 쳐놨죠. 이건 매우 중요. 그림과 함께. 자, 먼저 기공은 어디에 있느냐면 잎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바깥 부분. 자, 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이 세포층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피라고 얘기해요. 우리 피부. 그러니까 잎의 앞면, 뒷면에 다 있습니다. 이 표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 네, 기공을 만드는 공변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표피 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없는데 딱 그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초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가 있죠. 관찰하면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변세포는 자, 어떤 모습일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을 했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매우 중요. 자, 이 위아래에 있는 이 한 층의 세포. 몇 층? 네, 한 층. 한 층의 이 세포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포층을 표피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앞면, 뒷면 다 있는 거죠. 뒷면에도 있고, 자, 네, 뒷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다. 한 층.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한 겹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면에는 표피세포를 잘 보면 녹색이 없어요. 그죠? 녹색 색소가 없는데 뒷면에는 이 녹색 색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무슨 모양? 네, 입술 모양처럼 보이고 조리퐁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입술 모양처럼 생겼다.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세포를 우리는 자, 뭐라고 얘기한다? 공변세포라고 말한다. 공변세포. 얘는 자, 기공을 만드는 세포인데요. 몇 개가 구멍을 만들고 있어요. 2개가 만들고 있습니다. 2개가. 요쪽에 아랫입술, 윗입술 이렇게 2개가 싸고 있죠. 요 하얀 부분이 바로 기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공이 이제 열려 있는 공변세포들이고요. 얘네들은 닫혀 있는 지금 세포들이죠. 닫혀 있는 부분에서는 뭐 증산작용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열려 있는 곳에서는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열리면 이곳으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빠져나가죠. 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기공을 통해 드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으로 조금만 더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네들이 열리고 닫히는지. 자, 먼저 요거 기공과 공변세포를 요거 확대한 모습이에요. 요거 확대한 모습.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공변세포가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닫혀 있는 그림이죠.
요렇게 하나의 공변세포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지금 닫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두 개가 기공을 둘러싸는데 일반적인 표피세포, 표피세포가 여기 많이 있죠. 여기 많이 있고 여기도 많이 있는데 공변세포에만 초록색인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알갱이 구조가 모두 다 뭡니까? 네,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녹색 색소 보이죠? 자, 그럼 이 주변에는 이제 엽록체가 없는 세포는 무슨 세포? 네, 표피세포고요. 엽록체가 이렇게 있는 세포는 무슨 세포? 공변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구멍이 있죠. 요 구멍이 바로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기공인 거죠. 기공. 자, 여기 공변세포를 한번 잘 살펴보면 안쪽에 이 세포벽, 이 세포를 싸고 있는 게 가장 바깥이 벽이죠. 안쪽 세포벽은 되게 두껍고요. 바깥쪽은 어때요? 얇게 되어 있습니다. 얇게. 자, 그래서 안쪽 세포벽이 바깥 세포보다 어떻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좀 더 진하게 보이고요. 바깥쪽은 연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얘는 기공이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구조에서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낮과 밤중 언제 열려요? 낮에 열려요. 낮에. 자, 낮에 열린다. 얘는 이제 밤이 되겠죠. 밤이. 자, 낮이 되면 뭘 합니까? 빛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광합성. 적어주세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면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죠? 네, 물이 필요하죠. 자, 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겠죠? 흡수가 돼요. 물이 흡수된다. 물이 위로 이제 흡수된 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네, 공변세포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이 흡수가 된다. 자,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공변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누가 광합성 해야 되니까? 네, 공변세포에 있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공변세포에서 이제 물이 이제 흡수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공변세포는 물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필요하니까 물이 자꾸만 빵빵하게 막 들어오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죠. 늘어난다. 근데 어디가 많이 늘어나? 그죠? 안쪽보다는 어느 쪽이? 바깥쪽이 쉽게 늘어난다. 얘가 얇으니까. 바깥쪽이 더 늘어난다. 팽팽해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자, 바깥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안쪽보다 기공이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기공이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림. 기공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증산작용도 일어나고 기공이 열리니까 이산화탄소, 산소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 1, 2, 3.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쇠 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 네, 빨리 1번. 자, 식물질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뭡니까? 증산작용. 이건 쉽네요. 그쵸? 네, 빨갛게 하지 말고 초록으로 할게요. 2번, 기공은 두 개의 뭘로 쌓여 있다? 네, 공변세포로 되어 있다. 공변세포. 자, 기공을 통해 생명활동과 관련된 뭐가 드나든다? 네, 기체가 드나들죠. 네, 수증기 빠져나가고 광합성이 필요한 뭐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광합성 생긴 뭐도 나가고
산소도 나가고 이런 기체들이 드나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쇠 갑니다.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 뭐가? 수증기가. 그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히 온실하는 습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쵸? 자, 3번 내용 쌤이 지금 우리 못했는데 요거 여러분 3번 스스로 생각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오도록 하시고 자, 학습지 몇 쪽도 3쪽 정리도 함께 해오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 만나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